평택이라는 데가 소장님. 네. 정치 1번지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평택, 맞아요? 부산 네. 북구 지금 가장 정치 1, 핫한 2번지 지금. 둘 다. 예. 그러니까 네. 대표급 인사들이 대표나 대표급 인사들이 출마했고 방송 언론 활동 많이 하는 김용남 의원 나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왜 또 집중되냐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결과에 결과를 알 수 없. 네. 결론이 나 있으면은 뭐 누구 거물급이 나가도 그렇게 관심 없거든. 근데 조국이 될까? 유이동이 될까? 김용남이 될까? 이거 궁금하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진보당도 있잖아요.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있고 네. 그럼 이렇게 또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후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황교안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대표가 3명인데 근데 저는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평택과 울산의 단일화가 연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진보당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울산은 울산이고 평택은 평택인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고요. 사실 지금 울산 단일화가 좀 심각한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돼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범민주 진영 안의 신뢰입니다. 이번에 신뢰가 깨지면 다음도 계속해서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는 없고요. 울산은 진보당이 적게는 10% 많을 때는 20%까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큰 구청장도 정당입니다. 당선되니까요 거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민주 진영이 그동안 12.3 내란에 맞서고 또 지난 대선까지 함께 싸운 동지들입니다. 당연히 함께 가는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봉착한 것이 이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큰 어려운 고비가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하려면 사실 민주당이 좀 더 큰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당이나 이런 조금은 세력이 좀 작은 당들이 조국혁신당이나 예. 예를 들면 기초의회 또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기회의 포문을 좀 열어줘야 그렇죠.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울산 시민의 10%에서 20%가 지지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의석이 한 개도 없다. 이것도 사실 의사 왜곡이에요. 반영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전부 다 공천이 다 돼버리고 대부분 다 경선으로 또 공천이 됐기 때문에 퇴로가 없이 그냥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후보들끼리 해야 되는 예, 문제만 그러면 남아 있구나.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진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또 조국혁신당 후보 간에 범민주 단일화 경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구나, 네. 이걸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이걸 시당 차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럼 다 중앙당의 결단이 필요할 텐데 이걸 할 수 있을지라는 어려운 난제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일화라는 게 정말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참 많은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범진보 진영 간에 단일화라는 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나죠. 여론조사에 의거해서 다자구도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1등으로 달린다.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대표 1등, 뭐 김용남 의원 1등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단일화하자 이야기 안 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무선 ARS 방식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503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이 27.5%, 조국 후보의 지지율이 21.8%, 네. 유이동 후보의 지지율이 18.9%,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3%,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 6.9%로 이렇게 숫자가 비등비등하게 천천히 내려가는 본 적 있으십니까, 소장님? 저는 분하다. 꽃조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앞에 KSOI 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별 차이가 없게 나오기는 비슷한 했어요. 느낌으로. 네. 근데 여기는 김용남 후보가 앞선 거는 처음 조사된 거고 전에는 이번에 조국 놓고. 후보가 네. 앞섰었고 조국 후보랑도 대략 한 6% 정도 차이 나는데 보통 한 1, 2% 정도 차이 났었는데 여기는 좀 김용남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저는 여론조사 공정하고 여론조사 꽃에 여론조사는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정 지지층이 과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걸 가지고 평론하기 그렇군요. 어렵다. 네. 흐름도 여기선 읽어서는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 장수양님 보기에는 그 단일화 문제부터 포함해가지고 평택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수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황교안, 김재현 이 두 사람이죠, 뭐. 황교안, 김재현이다.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래 나 단일화 할래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후보가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거의 단일화를 하지 않나요? 느낌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두 자릿수 이상이면 지금 지지율이 아니 그냥 한 자리 숫자 나와도 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아, 그 주장을 해야 먹고 살 수 부정선거를 있어. 앞으로도. 가져가셔야 되니까 자기가 그 어. 황교안이 10%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 왜냐면은 유명하니까. 이런 그렇죠. 네임밸류가 높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지금 참. 국민의힘 옷 빨간 옷 입고 막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온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로 황교안이 지금 그래가지고 유이동원이 대단히 힘들어하더라고. 유이동 후보는 무슨 색깔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 빨간색 입는데 빨간색 입는데. 황교안도 빨간색 입으니까 아주 지금 황당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네. 교계에서 지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아, 집단적으로도 그래요? 응원이 좀 있어가지고 충격의 네. 평택을 둘러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가 꽤나 득표력이 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빠질 생각하시더라고. 거예요. 그래요? 점점 예. 이제 국민의 후보가 결정이 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조직이 있는 후보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칸 더 궁금한 거는 저는 그러면 좀 다르게 달라요? 봐요. 예. 다르게 본 게 초반에 조국 대표가 구도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조국 김용남 구도가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아 조국 대 김용남 네, 1, 2등 구도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야. 그럼 여기서 한 칸 더 나가가지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별로 의미 없을 거라고 별 봐요.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갈. 그렇게는 안 갑니까? 네네. 어떤 각도에서 그러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진보당이 평택에서 지금 뭔가 정말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고 뭐 반대급부가 나온다면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이 그렇죠. 아니라면 진보당 자체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정권이 넘어갈 위기가 있다면 당연히 범민주 진영 다시 선거연대에 나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도리어 진보당 자체 조직 강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렇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진보당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진보당을 이제 우리가 이른바 무브먼트 파티라고 해요. 무브먼트 파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정당이 권력 획득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정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보당은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정당이에요. 정당이 도구예요. 진보 운동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아,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네, 진보 운동을 네.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브먼트 파티이기 또 때문에 고소당한다 이제 직권이 또 아니라 그러면 직권도 물론 목표고 알겠습니다. 집권도 목표고 오케이, 오케이. 무브먼트도 좋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것이냐 그 가능성 여부와 네. 그냥 독자적으로 활동할 거다라는 그 당위성 여부는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단일화가 예. 되면은 어쨌든 10에서 7%가 나오는데 그거를 얻는 후보가 당연히 무조건 당선되는 유리하죠. 거지.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그럼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 개혁신당 후보도 낸다고 하거든요. 들었어요. 네. 근데 안 나갈 것 같아 그 사람. 누군지 얘기 들었어요? 아, 누구 못 들었어요. 누굽니까? 얘기해야 되는.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좀 있어야지 우리도 좀 먹고 살죠. 지금 쇼츠 하나 나가야 항의를 받을 것 누구예요? 같아요. 네. 아니 이동훈 대변인 뭐 나가라고 그런데. 아 이동훈 이동훈 대변인 대변인. 가지고 아. 지명도는 좋네. 원래 예. 김철근 총장 나가라고. 저도 했다가 김철근 총장 나간다는 얘기를 좀 접했던 그래, 것 이제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고 네. 이제 이동훈 대변인 막 나가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데 네. 육자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7, 8% 배지가 나올 수 있다. 27, 8% 득표로. 왜냐면은 누구도 단일화 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런 구도네요. 진보당도 꺼낼 명분이 없고 민주당도 꺼내기 어렵고 조국혁신당도 네. 꺼내기 어렵고 국민의힘도 황교안하고 단일화하자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국 대표는 내가 네임밸류가 내가 낸데 네임밸류 내가 높잖아. 내가 이긴다니까. 네. 저 김용남 의원은 아니 우리 민주당 이게 정당 지지세 높잖아. 대통령 긍정평가를 높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길 수 네. 있어. 근데 유희동 후보는 야 저 둘이 싸운다. 좋아 나야 나. 내가 황교안 후보를 한 10% 이하로만 어. 묶어두면은 내가 당선될 수 있겠다. 오. 다 각자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단일화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김재현 네. 그 후보랑도 사실 네네. 맛 앉아가지고 토론도 해보셨는데 네네. 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 선거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네. 저는 좀 절박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절박감을 예, 느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네. 뭐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절대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건 정말로 이렇게 정말 육자 구도로 시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가 네. 이제 있는 부분에 거기 특히 이제 그죠 그 미군 기지 있고 평택. 이러니까 맞습니다. 네.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거 뭐 여기 전략 전술 탓하고 민주당을 당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김재현 대표면은 민주당과의 차별화, 조국혁신당의 차별화 그런 데 더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선거전이 뜨거운데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 3가지 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부분, 두 번째는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낭비라고 말한 부분, 세 번째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전날 광화문 집회 참석자 용산 행진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아닙니까? 예. 과거파기 시작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모펀드 가지고 나를 한 10이 걸었으니까 긁었으니까 나도 네. 대갚아준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약점 많으니까 나 긁지 마. 서로 이 아픈 과거들은 방어하는 아 네거티브로 방어해. 서로 아픈 과거는 긁지 말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거는. 저는 새누리당의 김용남을 계속 꺼내는 거가 과연 조국 대표한테 어떤 뭐 득이 될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의 김용남이기 민주당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저 사람 믿지 말아라. 아, 철새 저 사람은 정치인에 대한 자유한국당 수속 아니었나? 새누리당 새누리당 아니었나요? 새누리당 네. 저도 정당명이 헷갈리네요. 네. 하여튼 그 당 후보였으니까 찍지 말고 저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뭐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문제는 한번 사과해야죠. 지나가야 그렇죠. 된다. 사과해야죠. 예. 사과하고 그러면은 입장을 균형감 있게 밝혀야죠. 계속 선거 기간 내내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좋은 모습이 되는 거고. 아니 계속 이런 것들 다 그냥 과거 파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챗GPT에 넘겨서 과거 발언 다 좀 긁어줘 그러면은 우와 한 30개 된다. 이거 다 매일 하나씩 사과해라고 그러자. 사과하다가 선거 끝나요. 근데 정당의 입으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벌어진 일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적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문제 삼는 게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옳은지 약간 좀 개인적으로 헷갈리는데 아니,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십니까? 과거사 네. 다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김용남 의원이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김용남 의원이 얻어맞고만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그럼 제기했던 또 여러 가지 조국 대표 그러니까. 이야기 꺼내죠. 난장판 되는 거예요. 난장판 되는 유이동 거예요. 의원만 줘. 그 유이동 의원은 지금 이런 틈새를 거죠. 지금 보고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지금 바닥 그냥 바닥. 발바닥 그냥 확 그냥 구석구석 다니면서 발품팔이 핥고 있는 거죠. 본인 승리 포인트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이동 결국에는 의원은 그냥 정당 지지율 하면 35% 나오지 않겠냐.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중간에 좀 드랍하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은 당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 좀 드랍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설득도 하고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은 이제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말씀 들어보면 이게 울산 구도하고 네. 닮은 것 같으면서 좀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울산은 제가 처음부터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외쳤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죠? 네거티브 아닌 네. 정책으로 승부하자. 어. 나는 먼저 네거티브 안 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사실 네거티브 하려면 제가 할 거 되게 많죠. 칠 거 많지만 저부터 정책 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직 선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하고 제가 한 2달 넘어 일관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높은 민주의식으로 여기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미 울산 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금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 타 후보에 대한 공격 제보가 아니라 우리 울산의 곳곳의 문제점에 대한 아하. 정책에 대한 제보를 주시고 함께 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좀 평택 선거를 보면 아쉬운 점이 누구 한 분이라도 사람들이 네거티브 안 합니다 말하기가 겁을 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안 합니다 하면 상대가 나한테 엄청나게 네거티브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그걸 무서워서 그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용기 있게 한 분이 네거티브 그만하고 우리 정책 선거 합시다. 저는 정책 얘기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는 싸워야 우리가 평론할 게 장이에요. 없었지 않았다. 정책 선거하면 우리 평론가들이 대한민국 정치 망치고 있다니까. 집에 갑시다. 좀 싸워야 이렇게 저희가 또 평론도 하고 이랬네 저랬네 과거에는 이랬고 막 이렇게 좀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성철 소장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네. 네거티브 하십시오. 아니 지금 경향 TV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21도 한라사님이 한라사님, 네. 제발 정책으로 싸우세요. 파묘 그만하고라고 경고장을 안 날려주셨고 됩니다. 네. 시진님 네거티브 같은 해야 경우에는 됩니다. 신장식 의원이야말로 정무 감각이 1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익산 오빠님이 김상우 의원님을 열렬히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익산에서 울산을 또 응원해 주고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네. 네. 많은 분들한테 많은 연락. 익산 많이 러버해요. 근데 조국 대표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본인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이런 꺼낸 부분들이, 것도 잘못이고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뭐 수사도 받지 않았다,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는 받았죠. 그런 것들이 좀 기소한 부분도 있고 네. 오염이 나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섞어서 얘기하신 건데 수사 조사를 안 받았다라는 표현은 좀 팩트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좀 그래요. 제가 지금 네거티브 선거하는 것보다 정책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낸다니까요. 하는데 우리 지금 평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평택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맞아. 그러네. 그렇지. 지금. 평택이 KTX! KTX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KTX. 예? 경기 남부의 KTX역 그럼 설치해달라. 그렇죠. 네. 조국 대표 얘기했잖아요. KTX 노선을 거기다 하나 새로 놔야 돼요.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지나가진 않잖아요. KTX 철도를 거기다가 네, 내요. 거기가 평택 평택 지제역이라고 조금 네.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거고 평택 쪽이 미분양도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역민들이 네. 얘기를 정책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책 얘기 힘듭니다. 안 하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저는. 예. 아니 내가 근데 들어야 저는 여기서 좀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런 궁금증을 제가 일부 피력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의 최고 책임자인 정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이 공천은 최종적으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이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이런 격전으로 흘러갈까 아니면 약간 소극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까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김용남이라는 경쟁 후보를 보낸 거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이겨라 이런 신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하죠. 네. 정당이 후보 내는 건 이기려고 내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의 관계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 욕 안 하면 됩니다. 어차피 김용남 의원하고 둘이 뭐 네. 제가 보기엔 판이 엄청 물고 뜯고 싸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싸울 수밖에 아니 그러면 이 사실은 앞에 정청래 대표가 이 통합 제안을 해놨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화해적인 관계를 전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런 이런 공천을 한다라는 거는 또 그런 사후에 그렇지 않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선거 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협당이 주요한 8월달 전당대회 의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입장을 낼 것이다. 거기에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됐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예.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